좋아. 뭐 인간적으로 존중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하잖아. 병원 모시고 다니고 간병해야 되고 감정 노동해. 또 그 비용, 그 돈은 다 어떡하는데. 그래서 머리는 내려놔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과 마음은 도망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 구독자 통계를 보니까 50대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댓글이나 상담 내용을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부모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이제는 더 이상 안으로 눌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20, 30대 땐 부모니까 내가 이해하지 하는 여유가 좀 있었고 40대 때는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흘려버렸죠. 그런데 50대가 되면 나도 이제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엄마 아버지에게 쌓여왔던 감정이 작은 자극만 와도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깊어지고 나도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당황스럽고 한편 싸우고 나면 죄책감도 느껴지니까 너무 힘든 거죠. 얼마 전에 지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친정엄마가 크게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2주 입원하고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대요. 그런데 퇴원하자마자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를 들고 나가시다가 갈비뼈에 금이 간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마음속에 억눌렸던 게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구라도 화나고 짜증납니다. 그 지인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이 짜증, 이 화를 내가 어떻게 다뤄야 부모님께 상처도 주지 않으면서 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전 이렇게 혼잣말해요. 지금 내가 짜증나는구나. 짜증나는 게 당연해. 괜찮아. 짜증을 느끼는 건 내가 그만큼 지쳤다는 거야. 난 그만큼 애써왔고 나 이 정도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을 다독이는 말 한마디만 해도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상태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이동을 해요. 사실 짜증과 화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지쳐 있다는 신호예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는 게 부모님께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나도 무너지지 않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렇게 내 감정을 다독이고 인정하다 보면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여유가 생겨요. 저건 엄마 선택이구나. 엄마 인생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금 느끼는 건 내 감정이구나. 내가 아무리 짜증내고 화를 내도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도 엄마가, 아버지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사실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씁쓸하고 무력감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인정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알려드리려고 해도 고집부리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 들을 때가 자주 있죠. 이런 부모님의 말은 어떻게 보면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이런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 눈에는 쓸데없는 고집으로 보이지만 부모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증명하려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님의 선택과 결정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했죠. 전에는 부모님이 뭘 하려고 하거나 혹은 안 하려고 할 때 계속 설득하면서 그 결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크게 싸우고 감정의 앙금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엄마 인생이니까 선택도 엄마 몫이야. 아버지 인생이니까 선택은 아버지 몫이야 하고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아. 뭐 인간적으로 존중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하잖아. 병원 모시고 다니고 간병해야 되고 감정노동해. 또 그 비용, 그 돈은 다 어떡하는데. 그래서 머리는 내려놔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과 마음은 도망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존중한다는 건 그 모든 결과까지 내가 짊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선택은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까지 내가 자동으로 떠맡아야 한다는 구조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계약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내가 부모님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지? 라고 구체적으로 나눠보세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병원 문제나 간병, 돌봄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또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이런 의무감 같은 감정만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이건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제3자의 도움이나 사회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문제입니다.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고 어떤 분은 부모님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까지만 내가 하고 간병은 맡기자. 그만큼이 나의 최선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죄책감. 정말 자주 올라오죠. 하지만 그 죄책감은 우리가 부모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솔직히 부모님을 책임지려는 책임감이 있어서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관심도 없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내 편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할 때 피할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낀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요. 안전해요. 죄책감이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수용하면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다는 신호로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감정은 내가 다뤄야 해요. 억울함, 답답함, 짜증, 화, 슬픔, 부모님을 향한 이 복잡한 감정들을 엄마가 변해야 이 감정이 해결돼. 아버지가 바뀌어야 이 감정이 해결되는 거야 라고 믿으면 계속 상처만 반복됩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 모든 감정은 부모가 바뀌어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회복해야 할 내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모님의 선택은 부모님의 몫이고 그 결과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냉정한 게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한 생존선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나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 경계는 미안해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요, 머리로는 이렇게 다 알아도 막상 매일 전화해서 혼자서만 얘기를 계속 퍼부어대는 그런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랑 통화할 땐 또 감정이 막 무너지죠. 다음 영상에서는 일방적으로 혼자만 말하고 이 반복되는 부모님과의 통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